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핵심 지도부가 한 장소에 집결한 시점을 포착해서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30년 넘게 이란 최고 지도자 자리를 지켜온 하메네이는 그의 가족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또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도 40명 이상 사망하면서 첫날부터 이란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주일째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죠.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공습으로 숨진 하메네이의 차남 모지타바가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자 하메네이의 아들은 한참 부족하다며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는 물론 주요 시설을 겨냥한 보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도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한편 쿠르드족 무장 세력이 이란으로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 전해지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고 상황 역시 계속해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번 이란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후의 국제 질서는 어떻게 변화할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더 이상 자기소개가 필요 없겠지만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럽연합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제가 교수님을 한 4-5번 그렇죠. 만나는 것 같아요. 이란만으로. 이란만으로. 네. 그러니까요. 오늘 역시 이란 상황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전까지만 해도 이란 전쟁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이젠 정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해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네. 사실 이 전쟁이라는 말도 재밌는 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대변인이나 이 미국 내에서도 네. 이거를 전쟁으로 부를 것이냐 작전으로 부를 것이냐 말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미묘하죠. 예, 네. 헤그세스는 워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저기는 이거는 배틀이라고 그러고 또 대변인은 스트래티직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인지 뭔지도 자기네들이 얘기를 못 해요.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됐다는 네, 전부 안 얘기네요. 됐습니다. 마치 2022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특별 작전이라고 네, 이름을 그냥 그렇게 맞습니다. 붙여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자기네들끼리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가 아직 아마 그 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죠? 법적인 거를 피하려고. 굳이 법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규범과 질서라도 지키는 척이라도 했었는데 지금 네, 그게 네. 없어진 거고 저는 없어졌죠. 네. 이번 사건의 어떤 개념 규정을 다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 성격 규정은 겉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성격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사담 후세인 하나 제거하는 그런 정도의 전쟁이 아니라 지하드, 성전을 만들어버렸다. 근데 네. 문제는요, 하메네이 이란에서는 성전이 될 수 있겠지만 이란만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네. 미국 국방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네. 미국 성전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 전쟁이 전 깜짝 놀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미국에서요. 그 장병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병들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 수정법 그 1조 거기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헌법 그렇죠. 위반이라고 지금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저는 도대체 이 얘기 자체를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서 이런 내러티브를 만들고 장병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조차가 너무 황당한 네, 거예요. 그게 왜냐면 지금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시온주의자 내지는 크리스찬 시온주의자들이거든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구분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그 유대인 중에서는 지금 이 시온주의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유대인들도 많아요. 아, 네.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이 시온주의자라는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크리스찬 시온주의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종말과는 예수님이 재림의 조건이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돼야지만 재림을 하신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팔레스타인 그런 사람 없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만 사는 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네. 그래서 다 기독자가 되는 겁니다. 다 기독자가 되는 네.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시온주의입니다. 그래서 시온주의자와 크리스찬 시온주의자들이 공통으로 걸리는 건 완전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 건설이 공통 분모죠. 그래서 제가
이번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렇지 않으면은 도대체 왜 벌어졌는지 네. 이해하기 참 힘들잖아요. 네. 그냥 서로 주먹 다툼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네타냐후가 이 전쟁을 하도록 트럼프를 유도했고 그게 뭐 자의반 타의반 어쨌든 이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가요?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지금 대적할 수 있는 중동의 국가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힘을 완전히 빼거나 정권을 교체해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생각이 아니라 음. 네탄야후 총리가 전쟁 시작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40년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네탄야후의 꿈은 40년의 꿈이 뭐냐면 총리가 된 건 96년이고요. 그 전부터 음. 1986년부터 이스라엘이 이란을 막 혼자 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해 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끼어드는 거. 이란을 눌러버리는 거. 이게 음. 이스라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작년, 재작년에도 서로 약간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서로 인제 뭐 미사일 하나씩 이제 보내고 이런 건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미국이 투입돼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건 사실상 처음인 거잖아요. 근데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예. 어디서 얻었냐면 사실은 이 모든 전쟁의 비극의 시작은요. 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네. 이스라엘에게는 기가 막힌 명분을 준 거죠. 음. 일단 하마스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명분은 됐죠. 엄청난 명분이죠. 네네.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음. 근데 하마스가 사실은 그전에 이란과 헤즈볼라에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치 한 네. 2년 전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근데 이란에서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못 한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24년 10월 7일에는 들어간 거죠. 알리지도 않고. 처음에는 이란이 다 뒤에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란하고 음. 헤즈볼라는 완전히 당한 거예요. 음음. 근데 하마스는 왜 들어갔느냐? 내가 들어가면 나 살리겠지. 벼랑 끝 작전처럼. 예. 네. 10월 7일 날 들어갔고요. 헤즈볼라가 어쩔 수 없이 10월 8일에 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게임은 이제 끝나기 시작합니다. 음. 이스라엘이 하나하나 이란이 만들어 놨던 틀을 다 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헤즈볼라 삐삐 폭탄으로 약해졌죠. 그랬죠. 결정적인 순간 시리아는 이란의 보루였는데 음. 시리아가 반군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게 이란한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마스가 어쨌든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좋은 명분이 있었고 그럼요. 마침 그때 네타냐후가 정치로 굉장히 그 몰리고 있었잖아요. 네. 사법개혁이라는 네. 이름으로. 그래서 큰 숨통을 터줬고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까지 같이 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힘을 얻고 그러니까 게다가 하마스가 트럼프까지. 공격을 한 게 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된 게 아니라 전선이 7개가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네. 근데 그걸 하나씩 다 도장 깨기로 깬 거죠. 근데 아. 그걸 깰 수 있었던 이유는 압도적인 공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다른 나라는 공군력이 없잖아요. 헤즈볼라가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공군력이 없기 때문에 음. 계속 당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란과도 교전도 해 보고 이란이 작년 6월 달에 전쟁을 해 보니까 별거 아닌 걸 본 거예요. 사실 음. 이란이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동안에는 쟤네들이 등치도 크고 무기도 네. 많고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센 줄 알았더니 막상 싸워 보니까 이란의 그 힘이 너무나 과대포장돼 있더라. 특히 작년 6월 그 네. 10일간 전쟁 때. 그래서 작년 10일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제가 중동에 갔었거든요. 그때 중동의 싱크탱크들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드러난 게 이란이 약한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란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동 네. 질서에서 그 질서를 메꾸는 새로운 축이 생기는데 그게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랍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배제되기 시작한 거고 가장 약한 측면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고리를 건들기 딱 좋았는데 더더군다나 작년 12월 29일에 네탄야후 총리 백악관에 갔죠. 백악관에 가 가지고 네. 못하면 완전 탄도미사일 때문에 간 겁니다. 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얘네들 너무 많다."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도미사일 때문에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저희가 중동에 갔었을 때 네. 중동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그 말했습니다. "전쟁 또 난다. 두 번째 전쟁은 첫 번째보다 훨씬 크다.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난다." 그것도 이란 정부의 거의 마우스피스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대 마란디 교수 있거든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이 나는 거는 이거는 상수고 네. 언제 나는 것만 남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강도로? 네. 네. 언제 나는 거냐. 근데 강도는 훨씬 세게 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쪼끔 봐야 될 게요. 이란이 흔들리면서 작전이 들어갔죠. 시위 시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아 네. 28일. 그 그렇죠. 시위는 누가 불쏘시개를 쑤신 건 아니에요. 그건 이란 국민들이 들고 근데 일어났죠. 자연스럽게 일어난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그게 강경 진압으로 가게 됐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개입할 빈미가 됐죠. 그렇지 않으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1월이나 2월에 때릴 건데 이 지금 혼란이 났는데 굳이 때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그러면서 전쟁 날짜를 결정한 거예요. 참 이상했던 지점은 미국입니다. 네. 일단 우리 그냥 다 아는 것처럼 트럼프 전쟁 싫어한다며요. 전쟁 네. 다 끝내겠다며요. 그런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말이 워낙 오락가락하지만 뭐 처음에 레짐 체인지 했다가 안 했다가
우리는 목표가 저 미사일들이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복잡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이 기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뭔가요? 레짐 체인지예요? 뭐 핵시설 미사일 파괴예요? 도대체 뭐예요? 본인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 얘기했었죠. 제일 처음에 네. 핵시설 파괴. 근데 이제 마가 팬들도 당연히 오래 했잖아요. 그때 끝났다며. 우리 완전히 오블리터레이트 했다, 막 다, 우리 다 파괴했다고 네. 막 자랑했는데, 아직 또 남았다는 얘기인가? 탄도미사일 제거.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정권교체였어요. 시위대 돕는 거. 그러니까 네네. 열심히 때려줄 테니까, 정부기관을 무력화시킬 테니까, 그러면 시위대들이 나와서 정권을 가져가라.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또 벤스는요, 이번 전쟁은 정권교체와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핵을 막는 게 가장 큰 거고, 그 정권교체는 일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이디 벤스 그렇고 헤그세스도 뭐 레짐 체인지가 우리 목표가 아니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헤그세스는 레짐 체인지 대신 무슨 말이냐면 혁명수비대 제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다 말들이 다 너무 예. 달라. 근데 혁명수비대 제거는 정권교체하고도 맞물릴 수는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난 정권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권교체는 목표는 아닌데 혁명수비대는 제거해야 된다. 엘리미네이트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아니 목표가 분명해도 그걸 성취하기가 어려운데 네. 목표 자체가 저렇게 여러 개거나 흔들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현 시점에는 이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쿠르드족이 이란 그 영토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상 작전을 한다고 하면 미국 군인들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네. 쿠르드족을 보낸다는 건 일종의 용병 개념인 거잖아요. 설명해 주시기 전에 쿠르드족이 네. 굉장히 분파도 많다고 하는데 네. 쿠르드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쿠르드족은요, 부탁드리면. 페르시아어, 이란어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네. 호랑이 담배 피전실에는 지금의 페르시아어를 쓴 사람과 쿠르드어를 쓴 사람들이 아마 같은 언어를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갈라진 거죠. 네. 예, 갈라져서 지금은 통하지는 않습니다, 말이. 그런데 이 쿠르드인들이 참 그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산악 지역에 사는데 네 나라에 걸쳐서 삽니다. 튀르키예 네. 1,600만 정도 삽니다. 1,600, 1,700만. 예, 어마어마하네요. 튀르키예 동부 쪽. 네네. 예, 그쪽 산악지대. 그다음에 튀르키예 바로 아래 있는 시리아에 약 200만 정도. 네. 그리고 시리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이라크잖아요. 이라크가 한 800만 정도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붙어 있는 게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800에서 1,200만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그 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800만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파리에 있는 쿠르드 연구소에서는 1,200만 정도까지 보더라고요. 상당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나라에 걸쳐서 사는데 이 네 나라에 최소로 잡아도 3천만이에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빼고 3천만. 그러니까 나라 하나잖아요. 사실은 3천만 그럼요. 인구라는 3천만 게. 원이면 나라 네. 하는데 나라를 못 이루고 네. 네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로워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진짜 지형 지도를 보면 네. 튀르키예 있고 시리아, 이라크, 이란 해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평면적으로 봤을 때고 거기 이게 산이 이렇게 있는 산이에요, 거죠. 산. 그러니까 네.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고 어. 어렵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언어적으로도 나눠져 있어요. 한 2천만 층에 쿠르만지라는 언어를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게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쪽이고요. 이란, 이라크 쪽에서는 그것도 쓰지만 또 소란이라는 말을 써요. 소란이가 1,000만이 좀 안 되게 쓰거든요. 근데 이 두 언어가 잘 소통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저도 좀 배우다 말았는데 쿠르드 자치지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두 언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서로 만났을 때. 예, 시켜 가지고 글자도 만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자자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파알라반이라고 또 조금 쓰는 사람이 한 4개 정도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언어가 나눠져 있고 사람들도 같이 나라를 하나도 못 살다 보니까 같은 집단 의식도 좀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쿠르드가 친하고요. 이란과 이라크가 좀 친한 편이에요. 딱 그 문화적으로. 지형적으로도 이렇게 나뉘네요. 네. 우리는 이제 쿠르드족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특히 우리 국내 언론도 그렇고 그냥 쿠르드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서 분파도 굉장히 그럼요. 다양하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다르고 네. 부족으로 다 다르니까요. 네. 그런데 쿠르드족들은 정말 엄청난 시간 동안 이 서방 국가들의 정말 버림을 받았잖아요. 이번 전쟁 IS 뭐 소탕하면은 너네들 나라 만들어줄게. 소위 말하는 그 사탕발림, 서방국들의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쳐버리고 이런 역사가 반복됐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영국이 쿠르드 독립국가 만들어준다고 했다가 키르쿠크에서 석유가 나면서 그런 말 없어 하고 끝내고 온 거예요. 튀르키예 반대도 있었고 그리고 IS 소탕하면은 나라 만들어주겠다고 열심히 싸웠는데 결과는 배신당했고요. 그리고 시리아 열심히 싸웠는데 미군하고 같이 싸웠는데 또 시리아에 있던 미군이 빠지면서 정부군은 다 다리 넘기고 쿠르드는 너 그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또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3번의 배신을 당했어요. 미국한테만 2번 배신당했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르드 사람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내가 쿠르드족이라면 네. 이미
그렇게 수없이 배신을 당했는데 또 속아? 근데 미국을 지금 믿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작년 말부터 쿠르드를 계속적으로 이란을 정권을 흔들게 하는데 불쏘시개를 쓰고 싶어 해 가지고 이미 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뭐 올해 1월 초에 시위가 많이 났었을 때 네. 쿠르드 이 반군들이 이란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활동을 했어요. 어. 무장 활동을. 음. 근데 결국에는 그 혁명수비대에게서 다 소탕당했거든요. 음. 근데 이 정보를 누가 줬겠습니까? 쿠르드를 가장 째려보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터키? 튀르키예. 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좋은 정보로 이란이 그걸 알아가지고 정리를 음.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쿠르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첫 번째, 이란에 살고 있는 쿠르드는 이들을 환영하느냐? 안 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이상한 네. 그 관계더라고요. 예. 네. 이란의 쿠르드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음. 더 자유스러운 이란에서 쿠르드 독립보다는 쿠르드 음. 자치를 하고 싶어 해요. 자치와 독립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아제르바이잔도 그렇고 이란의 쿠르드도 그렇고 이란이란 주식회사에 자기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소수들이 지분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만들어 우리 따로 상장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네. 그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쿠르드 지역에서 큰 인기를 못 얻을 것 같아요. 물론 성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성공을 하더라도 쿠르드 지역에서만 성공해요. 음. 쿠르드는 1946년에 10개월 동안 마하바드라는 공화국을 세운 적이 있어요. 소련이 나가면서 그냥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라린 경험도 있고 안타까운데 이번에도 성공한다면 그쪽에서나 성공을 잘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음. 테헤란까지 못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제 지상군을 정말 투입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다가 이제 쿠르드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쿠르드족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레짐 체인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결국은 미국도 그거 아는 것 같아요. 레인지 네. 안 되고 네. 혼란을 부추기는데 음. 좋은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지만 혹시 전망을 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쿠르드족 말고 미군을 정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될까요? 미군이 지상군 투입하는 건 마지막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가용한 병력을 음음. 쓰고 승기가 완전히 보일 때 마무리하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음. 지금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음. 들어가면은 피해가 너무 크고요. 지상군 들어가면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지상군을 넣으면은 뭐 그 낙하산으로 집어넣나? 그 그렇죠. 땅으로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면 장갑차도 있어야 되고 다 준비를 음. 해야 되는데 음. 그 준비하는 데 시간 걸린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대리세역을 쓰는 거를 보면은 사실 이란을 항상 보는 눈이 그겁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태어났을 때 모국어로 이란의 공용어인 페르시아를 쓰는 사람은 60%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40%는 쿠르드어, 아제르어, 발로치어 이렇게 소수민족 언어가 많아요. 음. 그걸 쓰기 때문에 음. 예, 이란을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의 가장 꿈은 뭐냐면 이 소수민족들이 음. 이란이라는 나라와 같이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부추겨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게 인제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네. 주변 국가들은 싫어해요. 그렇겠죠. 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예를 들면은 쿠르드는 4 나라에 걸쳐 있잖아요. 아제르바이잔은 그나마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음. 나라가 있으니까 거긴 괜찮은데 남쪽에 있는 발로치는요.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연결돼 있죠. 예. 네. 지도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주변국들이야. 난리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을 발칸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예전 다 걱정하는데 그렇게 돼도 괜찮은 건 아마 이스라엘은 괜찮을 거예요. 이스라엘 혼자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랍 국가들이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이란이 너무 센 거는 싫은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도 싫어요. 지역 정세 예. 불안정해지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하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어. 그런데 지금 제 눈길을 끄는 거는 포린 팔러시도 그렇고 혹은 인제 많은 교수님들이나 인제 학자분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요즘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지금 전쟁을 이제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명명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모든 사람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이란 전쟁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특히 중동만 보더라도 지금 주변국 이스라엘 포함해서 9 개국을 지금 다 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란이? 9개 호 넘었습니다. 아 그 넘었습니까? 12 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예. 심지어 얼마 전까지 중계도 5만 까지 때리고 있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물귀신 작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중동은 완전 이제 카오스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중동 국가들이요, 네. 굉장히 침착하게 네. 이란 공격을 참고 있어요. 진짜 예.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침착한 겁니다. 네. 왜냐면
이란을 공격했을 때 나오는 후과가 안 좋아요. 이란이 가만히 있질 않을 거니까. 이란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주변 국가들의 유전 시설을 다 공격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차적으로. 전 세계는 그냥 끝이죠. 그래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받은 미사일보다 UAE가 더 많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란의 전략은 어쨌든 먹히고 있는 건가요? 이란 쪽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은요. 이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주변 국가들을 때린 거는 그거 주변 국가를 때린 게 아니라 미군 시설을 때린 거다.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호텔도 때렸더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란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니야, 아니야. 그 호텔 그 안에 그 층이 CIA도 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군의 자산, 미국 관련 정보기관 이런 사람들이 민간 시설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때린 거고 그러면 이 아람코 이런 데는 왜 때렸냐 유전 네. 시설을. 아 그건 미국 회사들이 관계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미국. 연관되어 있는 예. 거니까. 이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걸 때린 건 너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락치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장관은 정당방위다. 예 네. 우리가 맞았는데 네. 우리는 국토를 맞았는데 우리가 미국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미국의 시설을 때리는 거고 옆에 나라이지만 미국이 있는 것은 미국 땅과 똑같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은 각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심지어 네. 뭐 미국도. 근데 네. 지금 그 이란만 욕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에서는 이란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고 테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선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국제법 상관없이 침몰시켜도 된다. 왜냐면 그건 테러 조직의 예. 자산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이란의 상선 하나가 좀 네네. 침몰됐잖아요. 침몰했죠. 그게 그 이유입니다. 쪼끔 다시 돌아가서 주변에 이 그 GCC라 불리는 이제 걸프 국가들 심지어 가깝다는 오만까지 때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예상된 거였고 이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 끓지만 차분하게 대응하고 네. 있다라는 게 결국은 다 경제 문제잖아요. 굉장히 문제죠. 네네. 네네. 중동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이번에 네. 느낀 게 하나 있죠. 중동의 그 많은 미군 기지가 음.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었구나. 그걸 느낀 것 음. 같고요.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특히 사우디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네. 그 미국 언론에서 이번 이란 공격을 할 때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겼다고 그랬잖아요. 지인이 사우디에 있는데 음. 그 학자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와 가지고 음. 하는 말이 "그 시온주의자들의 선전에 놀아나지 말아 달라. 우리 그런 나라 아니다." 사우디는 이번 전쟁을 찬성한 적이 없다. 예. "그거 우리한테 다 덮어 씌우는 거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사우디와 이란이 아무리 앙숙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음. 2023 년에 국교 정상화를 했잖아요. 네. 어찌 됐든 관계가 뭐 워낙 나쁘지만 그래도 뭔가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사우디가 굳이 저 전쟁까지 막 서포트할 이유는 없어 그렇죠. 할 필요 보이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 아랍 국가들이 대단히 전략적 인내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전략 네. 인내해야죠. 여기서 만약에 같이 싸움을 전쟁을 예 하게 하면은 되면. 더 피해가 서로 큽니다. 좋지 않습니다. 음. 근데 우리는 안 해 주길 바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들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음. 지금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란이 더 이상 이 주변국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음. 예전처럼 힘을 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그 이란이 남겨 놓은 공백을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랍이 대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랍은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에는 싸움은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싸움이 될 거거든요. 음. 이스라엘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란 다음에는 튀르키예. 튀르키예다. 예. 튀르키예가 뉴 이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튀르키예가 또 그렇게 몰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튀르키예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시리아를 지금 자기 거의 위성 국가로 장악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튀르키예도 참 말을 못 아껴요. 대통령의 아들인 빌랄 에르도안이 있거든요. 음. 차기 대통령 후보로 민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 예 그렇죠. 예배하잖아요. 그건 이제 성공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네. 우리는 그다음에는 어디서 하겠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겠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튀르키예하고 보통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그다음 타깃은 튀르키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트럼프가 그 마두로 체포 납치한 다음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이란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 약간 이제 성공의 맛을 본 다음에 음. 거기도 엄청 지금 벅차 가지고 그쵸.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예 그런 근데 느낌이 있네요. 튀르키예는 아직 군사력을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음. 여러 가지로 더 밀리는데 물론 이제
지상전을 하면 전혀 다른 얘기죠. 전쟁을 상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가 불안하냐면 이 중동 지역은 하루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예, 그게 이제 문제고. 다시 한번 우리 잠깐 이제 중동이 뭔가 평화로운 곳으로 가는구나라고 저도 지금 착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란 전쟁 보고 '아 원래 중동은 항상 화약고였지.' 예. 이런 근데 생각으로 다시 화약고를 피할 수 있거든요. 이 나라들이 다시 그리고 이슬람으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음. 근데 그 접점을 못 찾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기도 한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하메네이 사남이 이제 멋있다. 승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돼." 그러면서 마치 본인이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마치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관여할 거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누군가의 그 정권 계승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차남을 내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 촬영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일단 모주타바라는 인물은 69년 닭띠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성직자인데 둘째 아들이고 하메네이가 굉장히 아껴요. 그래서 모주타바를 차기 최고 지도자로 밀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로서 굉장히 많이 있어서 10년 전부터 여러 사람들 소개하고 했을 때 다들 웃었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음. 왜냐면 아무리 뛰어나도 세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격분 그래서 세습이니까. 2015 년에 당시 로하니 대통령이 네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혁명을 왜 했냐." 한마디로 끝낸 겁니다. 그리고 음. 참 좀 조용했었어요. 근데 모주타바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이 혁명 수비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음. 그런데 만약에 모주타바를 추대한다면 저는 이란이 잘못한 수라고 봅니다. 왜냐면 모주타바 그러면 죽어요. 어차피 모주타파는 아버지랑 같이 죽이려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 했던 건데 그날 살아남은 거거든요. 자기 아내도 죽었고요. 아내도 아내도 죽었군요.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게 성전이 돼 버렸다 성격이. 그러니까 네. 저 하메네이가 죽은 다음에 하메네이는 사실 이란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을 못할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메시지를 받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보다 더 고귀한 죽음은 없다. 이보다 더 고귀한 죽음은 없고 피를 흘리면서 춤을 음. 추고 있을 것이다. 음. 천국에서." 일단 하메네이가 나이가 많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다고 네네네. 전립선암이라고요? 혈선암이라고 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부러 도망가지 않고 전쟁이 네. 발발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순교자가 돼야지만 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표현하는 뭐 그건 틀린 말 매체들이 아닙니다. 있더라고요. 왜냐면 네. 작년 6 월에 하메네이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음. 결국은 못 죽였잖아요.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 대중들 앞에 나와 가지고 얘기를 음. 했습니다. "나는 음. 이미 늙고 죽은 몸이다. 음. 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음. 않다. 그러니까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음. 유서를 남겼어요. 이미 유서를 남겼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차남은 혁명 수비대에 예.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그럼요. 네. 혁명수비대하고 밀접하고 네. 바시지의 수장이거든요. 바시지는 좀 독특한 조직이에요. 여기는 혁명수비대는 수비대인데 민간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돈을 받지 않고 오로지 '나 이슬람 혁명을 지키겠다.'는 그 신념하에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음. 국가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음음. 바치겠다 음음. 언제든지. 어떤 대가가 없어도 나는 네. 내가 희생할 준비가 돼 네. 있어. 10 대부터 다 있거든요. 얼마나 되느냐. 최소 50만 봅니다. 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수장이 머치타바예요. 그 차남. 예.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의 문고리 권력이기 때문에 네네. 최고 지도자실의 결정이 공식적으로는 아버지 하메네이 같지만 음. 실질적으로는 모지타바가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그 이제 모지타바를 싫어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겠네요. 네. 네. 문제는 진짜 그 최고 지도자가 되면 또 암살 작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나운스 하는 순간 바로 인제 표적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네. 이스라엘과 미국 양측에서. 어쨌든 지금 저희 1 주일째 이 전쟁을 보고 있고 유가 걱정부터 여러 가지 인제 안보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제 끝날까요? 장기전 뭐 9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네. 9월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예, 왜냐면 장기전으로 갈수록 미국이 유리할 거 없거든요. 근데 미국 음. 여론이 그렇게 받쳐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중간 선거 11월 선거인데 이스라엘은요 엄청 좋아해죠. 네탄야후 총리는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을 워낙 두려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할 거 없이 네탄야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할 거 없이 이란만큼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하면 네탄야후의 인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미국에서 이 전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할 동력이 있는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당장 내일이라도 끝났으면 제일 좋겠고 아 그럼요. 예,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냥 "아 우리 목표 달성했어. "우리 이겼어." 예, 이겼어." 하고 나오면 제일 좋은데 네.
지금 또 네탄야후 총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뭐 때문에 가는지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쟁 기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음, 제가 어저께 알자지라 방송에서 보도한 걸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1주에서 2주를 더 공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2주는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 이란도 몸을 사리고 있는지 음, 아니면 마지막에 결정타 한 방을 날리려고 음, 하는지, 음. 이란의 작전은 다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미군 기지를 많이 때리는 거는 미군에 피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때리려면 미국의 방공망을 깨야 되잖아요. 아, 네네. 방공망을 일단 부셔놓고 아, 그다음에 싸구려 드론 같은 드론 같은 것들. 걸 날려서 미국의 그 미사일 능력을 고갈시키고, 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강력한 초음속 미사일로. 미사일을 쏜다 네. 이건데, 그렇다면 이제 초음속 미사일 쏠 때가 온 것 같네요. 양쪽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예. 그렇고 "아주 중요한 무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 뭐 이런 식의 서로 협박하는 그런 상황인 것 예. 같고. 근데 이란은 네. 지금 뭐라냐면 "우리는 항복 없다. 휴전 없다." 양쪽 다. 예. 계속 미국에서는 "아 이란이 백채널로 협상을 지금 해 오고 있어. 대화하자고 하고 있어." 하면 바로 다음 날 이란 외무장관이 나와서 "우리는 그런 적 없어."라고 반박하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죠. 미국이 정말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이란이 발끈한 것도 있고, 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란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그러면, 미국 말이 맞다면 이란 내에 뭔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음 게 아닌가. 예. 소위 말하는 협상파와 강경파 그렇죠, 어느 그렇죠. 사회나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네. 장기전으로 가면은 미국이 불리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단기전으로는 미국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음음. 이길 거고, 장기전으로 가면 이란이 버티는 힘이 꽤 세일 겁니다. 왜냐면 이란은 무기가 다 떨어져도 인제 맨투맨으로 싸울 거거든요. 전쟁이 일단 2026년 안에 끝난다고 가정했을 음. 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 교수님도 동의를 예. 하시는 뭐 것 이 같고. 이란이 어떤 식으로 전쟁이 끝나냐가 문제인데, 이란이 더 이상 과거처럼 강한 국가는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항상 오버랩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1980 년에서 88 년까지 이란이 이라크와 싸울 때, 미국이 강력한 지원을 받는 이라크와 싸울 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라크가 지뢰밭을 깔아 놨거든요. 네. 그 지뢰밭을 어떻게 없애는지 아세요? 혹시 사람을 보내서? 맞습니다. 소년병을 보냈습니다. 10대 소년병한테 뭘 주느냐?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천국의 열쇠를 하고 어. 이 그 이 지뢰밭을 걸어 올라가요. 그거를 이라크 군인들이 만원경 보고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럴 줄은 모르겠지만 그랬던 나라고요. 음. 두 번째로는, 무기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88 년에 휴전하잖아요. 네. 이란이 휴전 안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호메이니 휴전 안 하고 싶었어요. 아 당시에는요? 예. 어. 그런데 장군들이 와서 얘기를 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무기가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다. 버틸 교착 상태인 거예요, 양쪽이. 음. 그래서 호메이니가 네. 죽일 만큼 싫은데 독배를 마신 거예요. 휴전이라는 독배를 마신 겁니다. 그 당시 일부에서는 지금 인제 그 8년 전쟁 말씀하시는 거죠. 네. 8년 1980 전쟁. 년부터 88 년까지 있었던 이라크와 이란의 전쟁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결론을 마치 이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유엔의 중재로 뭐 끝났다." 이렇게 네. 건조하게 표현하긴 네. 하는데 실제 속내를 보면 이란은 계속 전쟁을 하고 싶었고 네. 오히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는 약간 빨리 끝내고 싶고 약간 네. 이런 거였습니까? 근데 이란은 어. 무기가 더 없었고, 승기를 잡아도 때릴 무기가 없었고, 그래서 이 이란에서는 이란 이라크 전쟁을 뭐라고 그러냐면 침공을 받았잖아요, 지금처럼. 네네. 그래서 초반에 밀렸어요. 그러다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거든요. 음음음. 근데 그 사담 후세인이 어떤 애들입니까? 미국이 강력한 지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네. 훈련도 받고 그다음에 작전도 다 짜 줬는데, 근데 결국에는 못 이긴 거거든요. 음. 이란은 그 전쟁을 한 채 땅도 뺏기지 않은 전쟁으로 얘기해요. 한 채 음. 땅도 안 뺏겼어요. 미국이 뒷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그러니까 예. 승리했다 이런 예. 거군요. 싸워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아마 버틸 겁니다. 끝까지 버틸 그래서 거고. 지금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갈리바프 전 해방수비대 사령관 출신이면서 지금 국회의장이거든요. 네. "항복은 없다. 휴전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상황은 녹록치 않은데요. 미국이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다시 뭐 혁명 수비대가 그대로 레짐을 그냥 이어받아서 계승을 할지 아니면은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처럼 레짐 체인지가 될지 아니면 뭐 누구 입장에서는 최악이겠지만 내전 상황이어서 옛날의 이라크처럼 될지. 저는 근데 네. 이란이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음. 만약에 급격하게 뭐 혁명 수비대가 일어나 가지고 하기 전에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전쟁이 끝나고 이란이 새로운 이란을 생각한다면, 저는 딱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 최고 지도자가 문제예요.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게가 문제가 아니라, 음. 누가가 돼도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헌법 조건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 거의 제왕적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음. 좀 개혁적인 사람이 "내려놓을 테니까 헌법 다시 바꾸자."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입헌군주국의 국왕처럼, 네. 마치 영국처럼. 영국이나 일본처럼 상징적인 존재가 상위 있고. 존재 있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런 체제로 가면 이란은 우리가 다를 바 뭐 없죠. 괜찮죠. 예. 거의 그냥 민주주의 시스템을 예. 유지한다면. 근데 이게 최고 지도자 이 권한이 너무 많아요. 89년 헌법에서 최고 지도자의 권한을 너무 강력하게 넣어 놨어요. 음. 이게 문제입니다. 음. 거의 상권 분립이 안 되고 상권을 다 그냥 통치할 수 있어요. 음.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네. 정권 교체라는 것은 당시 사람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누가 네. 이건 바꿔 가지고 만약에 미국에 원하는 사람으로 들어왔다 쳐요. 음. 그 사람 그 권한 안 내려놓으면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시스템이 있는 한 그 성격이 굳이 바뀌지 않겠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건 그 시스템 바꾸자라는 거고요. 음. 그 시스템 바꾸자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개혁파 사람들이고, 음. 왜 지금 안 들리냐? 그 사람들 전부 다 연금되거나 감옥에 있어요. 정치로 탄압을 받아서.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지난번 시위할 때도 그 군인들 총 내려놔라, 그리고 헌법 바꾸자, 국민투표 하자는 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이란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거네요. 그럼요.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을 네. 간다면 사실 다 좋죠. 그거는 뭐 네네. 이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켜보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 다 좋은데 그 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서 문제인 거고. 예, 근데 저는 이제 네. 조금 제가 인연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좀 애정 어린 시각으로 본다면, 음. 그 투표를 30년 동안 30번 이상을 했다는 건 엄청난, 거긴 대통령을 뽑잖아요. 예, 네. 엄청난 거예요. 제한적이긴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 훈련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란은 저력이 있다고 보고, 밖에서만 건들지 않아도 외부가 꽂아놓은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자기를 그렇죠. 꽂아준 외부를 위해서 음. 봉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입니다. 결국은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국민들이 그럼요. 네, 해야죠. 네, 저희는 뭐 전쟁은 계속 지금 진행 중이어서 사안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는 이 전쟁의 어떤 성격과 그리고 각국의 어떤 계산과 그리고 앞으로 이 중동 지역 전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고 오늘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